이래가지고 우리가 일을 평화적으로 하겠어? 조용히 술을 먹던 이 사람이 일어선다는 것. 일로 와. 반드시 일로 와. 누군가는 아프다는 이야기. 하여 이 새끼 봐라 이거. 보기만 해도 아랫배가 간지러운 이제 평화적으로 하면 되겠다, 그지? 영화 악인전 시작합니다. 한잔해. 세상이 조용해지는 늦은 밤거리를 달려 집으로 귀가하는 길. 그런데 뒤에 오던 승용차가 급가속을 하며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국누린 뒷목 잡고 내리기와 보험사에 제출할 사진을 찍게 되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예. 찍을 필요는 없을 텐데. 보험사면 사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단순 교통사고 현장이 무자비한 사건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해결하지 간밤에 일어난 사고로 현장을 향하던 강력반 형사 정태석은 어디 가요? 교통체증을 틈타 지나가세요. 네, 지나가세요. 홀로 조폭들이 관리하는 성인 오락실로 향합니다. 날도 더운데 왜 또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영업시간에 찾아오는 피곤한 형사를 돌려보내려 때를 써보고 용돈으로 달래려고 하지만 자, 좀 가세요. 화만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형사 앞길을 막고 그러세요. 한편 지역 최대 조직 제우스 파이보스 장동수는 샌드백을 치며 땀을 빼다 네, 형님. 영업장에 나타난 태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기분이 별로일 때 말이죠. 18만에 모시겠습니다. 아직도 태석은 가게를 쑤시고 있었죠. 상품권 마력강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약속이 있어 나오는 길에 동수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또라이 새끼 또 왔습니다. 뭐? 아니 월사금 따박따박 받아 드시면서 이러면 안 되죠. 태석의 강력반 반장도 그가 관리하고 있었죠. 알았으니까 끊어봐. 그 새끼 내가 처리할게. 사건 현장에 나간 놈이 왜 엉뚱한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각 태석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벌써 난리 났네. 나와봐. 그런데 피해자의 상태가 무슨 원한인지 아주 잔인하게 난도질 당한 모습이었죠. 한지 몇 시간 안 됐어. 과학수사대가 현장을 살피고 있지만 태석의 눈에 범퍼에 선명하게 남은 추돌 흔적이 들어왔습니다. 자꾸 신경이 쓰이는 자국이었죠. 한편 동수는 라이벌 조직을 만나러 왔습니다. 일전 고맙다. 우리 애 새끼 하나 병신 만들어 보내줘서 형님. 지킬 거 지키면 그런 일 안 생기지. 사실 오랜 친구 상도에게 자신의 사업을 나눠주고 있지만 상도야, 뭐야 동수야.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있었죠. 내준 업장 관리나 잘해. 참다 못한 오성이 한마디 거드는데 형님 친구라고 참고 계신 거 안 보이십니까? 상도가 나서면서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식은 밥 찌끄러기 좀에 남은 건 나눠주면서 뭐 그리 생색이야. 그런데 자꾸 동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었죠. 먼저 오성이를 다독여준 뒤 형들 얘기하는데 이 새끼들이 돌았나 이씨.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삐딱한 환자는 하여 이 새끼 봐라 이거. 임플란트를 부른 얼굴이었죠. 한편 경찰서에서는 이름 최정규, 나이 46세. 자상만 10군데가 넘습니다. 지난밤 사건을 일반 살인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의 끝. 1팀장 불러. 그런데 셋 다 독일범이에요. 태석은 사건이 셋이라고 하죠. 7월 15일, 그리고 7월 23일, 그리고 개미굴. 사건에 사용된 무기나 방식이 같다고 합니다. 같은 칼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살인 사건이 무슨 굴비야? 아무거나 막 갖다 엮게. 아니 느낌 딱 오잖아요. 그리고 그의 입을 막아버리죠. 승진하고 싶어서 그러냐? 한편 만남을 끝낸 동수는 애들 데리고 바로 숙소로 들어가. 직접 운전을 해 집으로 향합니다. 예, 뭐 걱정하지 마시고. 비오는 밤거리에 뒤를 따르던 차가 추돌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차에서 내렸고 동수도 내려 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사과부터 하는 가녀린 얼굴의 남자에게
예상과 다른 평화적인 반응을 보였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가십시오. 그런데 뒤에서 옆구리 2방을 찌르고 다시 덤벼들어 가슴에 한 방을 더 찌릅니다. 정신 차린 동수가 가슴에 한 방을 돌려주자 놀라 도망치는 놈은 결국 그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우스파는 상도의 짓으로 생각하고 조직을 쓸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죠. 한편 동수는 스스로 한참 만에 깨어났습니다. 상도 아니야. 아유, 상도 맞습니다, 형님. 우리 쪽 일하는 놈이 아니야. 그리고 차량 번호 일부를 기억했죠. 그런데 야, 친한 사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태석이 왔습니다. 칼집 맞으셨다고. 자, 그날 밤에 있었던 일 나한테 싹 다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놈 잡아줄라니까. 하지만 동수는 입을 다물었죠. 결국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돌아 나온 태석은 그의 집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확인하자 다른 피해자와 같은 흔적이 있었죠. 맞잖아, 동수야. 한편 경쾌하게 병원을 찾은 상도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자신의 조직을 친 대가로 과한 요구를 합니다. 뭐 어떻게 해줄까? 불구된 애가 한둘이 아니야. 본점통이랑 성악길 업장들 넘기라. 건달이 칼이나 처먹고 다니고 아이고 쪽팔리다. 하지만 더 이상 밀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믿고. 이때 경찰서 안에선 확신에 찬 태석이 반장을 설득하고 있었죠. 아니 첫 생존 피해자가 나타나서 그래요. 뭐 장동수? 그런데 동수가 연결된 사건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장동수 건은 조폭 사건이니까 이 팀에 배당할 거야. 지금 그 새끼 카바칠 때 아니라고. 하지만 그가 직접 범인을 잡는다면 더 큰 문제였죠. 그 새끼가 살인범 잡아 죽여버리면은 살인사건 3개가 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오락실을 덮치고 자, 지금부터 성인 오락실 불법 영업 단속을 시작합니다. 불법 영업 증거를 모아 압박합니다. 이게 97대 중에 63대가 조작이야, 조작. 그 너 찌른 새끼 연쇄살인범이야. 네가 그 증거고. 물불 가리지 않는 위험한 범인을 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지만 야, 내가 딱 잡아가지고 검찰 넘기고 재판 때려서 깜빵 쳐넣어줄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엔 그게 끝이다. 동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며 몽타주를 그리고 있을 때 올해 살이 없어서 턱이 좀 각이 졌고 놈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비슷하네 이 새끼. 경찰보다 먼저 찾아야 돼. 알겠습니다. 기사를 처리하고 탈취한 트럭을 몰고 출발할 때 형 여기 어디야? 안에 타고 있던 조수와 몸싸움을 벌이다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런데 동수가 경찰보다 한 발 앞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신탄진 쪽으로 하는 국도변에서 그 새끼 차를 찾았습니다. 애들이 주워왔습니다. 이거 잘 가지고 있어봐. 여보세요. 신탄진 사건 알지? 내가 요새 좀 잘 나가거든 이 바닥에서. 태석을 다시 만난 동수는 법으로 못하는 일 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 놈이 버린 차량을 넘겨 경찰이 조사하게 하고 그 새끼 차키. 서로 협력하지만 먼저 잡는 쪽이 놈을 가지기로 합니다. 진행비도 내가 돼. 서로 도울 일 있으면 돕고. 내 손에 잡히면은 법대로 처리하고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 거지. 네 손에 잡히면 골로 간다. 더 나쁜 놈을 잡기 위해 나쁜 놈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말 잘 들으면은 살인사건 5개 한 방에 해결된다. 태석은 비밀리에 팀을 꾸려 놈이 버린 차를 시작으로 범인의 행적을 쫓습니다. 자, 이 안에서 뭐든 나올 거야. 신탄진 사건 당일 상해선 CCTV에 이 새끼 이제 이거 시한폭탄이야. 동수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정태석이랑 쇼부 봤다. 검사 새끼를 어떻게 믿습니까? 호감 있는데 단물 빠지면 믿을 거야.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같은 목표물을 향하게 되죠. 그 전에 상도부터 정리하자. 그런데 놈이 사용하던 연장으로 걸림돌이 되는 상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식반의 손에 들어갔죠. 범행 도구를 보란 듯이 두고 왔네. 이 판국에 이제 하다 조폭 두목과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래. 허상도 현장에 있던 칼에서 트럭 기사, 개사육장 주인 DNA까지 다 나왔어. 뭐? 연쇄 살인 사건으로 공식 전환될 거야.
공개 수사로 전환되자 태석은 참을 수 없었고 너지! 동수를 잡아 족치고 싶었지만 힘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호상도 주겠지. 그래, 내가 졌다. 지난 7월부터 여러 건의 살인 사건을 이번 특별합동수사본부 편성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공개 수사로 전환되고 태석은 사건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손진호 씨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칼에서 피해자들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던 범인은 억울했죠. 저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상도의 장례식장을 동수가 찾았고 형님이 여길 다 오시고 당연히 와야지. 친구인데. 이곳에 범인도 와 있었습니다. 누구?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죠. 광수대 애들한테 뺏기면 닥쳤던 개새끼 되는 거야. 한편 함께 차를 조사하던 두 사람은 놈의 혈흔을 찾았습니다. 뭐 하나 나온 것 같아. 이때 상도의 복수를 위해 조직원이 몰려왔고 하나씩 나가 떨어지죠. 이 정도면 될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수를 향하던 문식의 칼은 태석과의 몸싸움으로 자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람을 죽인 태석은 많이 놀랐고 너 빨리 가. 내가 정리할 거니까. 뒤처리를 동수가 합니다. 칼과 차량에서 나온 흔적으로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남은 흔적 갖고 겨우 찾아냈는데 근데 네가 준 핸들 커버에서도 그런 게 나왔거든? 네? 아니 뭔 일 있나 싶어서 신고는 해놨는데 바른 생활 사나이에서 바른 생활 하네. 그렇게 찾아온 주소지에 사람은 없었지만 의심스러운 흔적들 속에 남아있는 놈의 얼굴은 동수가 그린 몽타주에 바로 그 놈이었죠. 한편 동수는 성인 오락실 사장들을 모아 대접을 하고 있는데 준다고 넙죽넙죽 다 받아 처먹어도 될라나 모르겠네. 계속 빈정거리는 놈이 있었죠. 그 결과는 많이 아팠습니다. 저 드시라고. 이때 걸려온 전화로 야, 사진 하나 보냈으니까 확인하고. 놈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월명동 제1분식으로 오세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름 강경호, 나이 35. 경찰과 깡패가 한 팀이 되어 놈의 전화 발신지를 확인하고 어저께 통화 발신지 추적 결과입니다. 조직원을 총동원해 그 지역을 모조리 뒤지기로 합니다. 이 새끼를 무조건 잡는다.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행동하고. 하지만 놈의 흔적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시간이 흘러갈 때 호성아, 지금 밖에 나와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우산도 없이 비를 맞던 학생은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만납니다. 아, 이거 가져가. 괜찮아요. 가져가. 네.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식사를 하던 동수가 네, 소리 좀 켜봐. 경찰은 숨진 박 모양이 자신의 우산을 보고 말았죠. 분명 이 안에 있어. 다들 긴장해. 그렇게 근처를 찾던 중에 드디어 놈의 고시원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이때 야, 움직이지 마. 차를 타고 돌아오던 놈은 열려있는 창문과 주변의 분위기, 본능적으로 도망치는 놈을 필사적으로 뒤쫓게 되죠. 하지만 결정적인 시간이 되자 서로 먼저 잡기 위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차는 세웠지만 쥐새끼처럼 도망쳐버렸죠. 미로 같은 골목을 만나 흩어지고 뒤를 쫓던 오성이 놈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흔적을 따라 들어온 노래방에서 떨고 있는 손님을 발견했죠. 도관에 들어있는 놈은 드디어 동수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너하고 내가 뭐가 달라? 발로 막 생긴 거 보면 몰라? 아직 입은 살아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너는 살기를 바랬냐? 하지만 태석이 밀고 들어와 쓰러진 동수를 뒤로하고 연쇄살인범 강경호를 낚아채버렸습니다. 너를 살인사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한다. 용의자 강모 씨를 추정 체포하게 됐습니다. 그 뒤 놈은 병원 치료를 받고 제우스파이드복 장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동수가 경찰에 쫓기게 됩니다. 이거 다 네가 했지? 아니요. 정확한 물증이 없어 놈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죠.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저에게 사형을 선고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살인입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며 세상을 농락 중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의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수배 중인 동수가 나타났습니다. 내 손에 X라고 나를 찾아와. X발로. 도주 중인 그를 찾아온 태석의 설득을 받아들였죠. 네가 증언만 해주면 내가 다 엮을 수 있어 이 새끼야. 사건 당일 증인을 찔렀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거 따위는 없다고 안심하고 있지만 직접 잡아 죽이려고 만든 몽따주입니다. 재판장님, 논리적 과학적 증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X발로 말 맞네. 당신 가족이 그렇게 개죽음을 당해도 지금이랑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 지금 내가 보여드릴게. 그날 밤 저 새끼가 내 옆구리 2번 찌르고 가슴 또 한 번 찔렀습니다. 동수는 자신의 상처와 더불어 그리고 저 새끼 내가 왼쪽 가슴을 찔렀는데 분명히 칼자국이 남아 있을 겁니다. 놈에게 만들어준 상처까지 정확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그리고 놈이 직접 쓴 봉투에는 필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피고인 강경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얼마 후 교도소에 법보다 무서운 심판자가 도착했습니다. 과연 놈에게 다가올 최후는 어떤 모습일지 영화 악인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새끼랑 같은 감옥에 넣어준다고 약속해. (2019년) 작품 악인전이었습니다. 새끼를 무조건 잡는다.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이기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악과 악이 대결하는 모순적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요. 작품을 연출한 이원태 감독님은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동하는 선악의 문제를 다뤄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이거 가져가. 괜찮아요. 가져가. 네. 공부 열심히 해. 선과 악의 상대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 2005년에 천안 지역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보여준 그동안과 조금 결이 다른 동석이 형의 캐릭터가 아니 월사금 따박따박 받아 드시면서 이러면 안 되죠.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어필을 하며 길가메시로 가는 길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실베스타 스텔론의 발보아 프로덕션이 영화 악인전을 리메이크하기로 하면서 동석이 형이 같은 역할의 주연 배우와 프로듀서를 함께 맡았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어 리메이크되는 작품도 기다리게 되네요. 말 맞네. 더 나쁜 놈을 응징하기 위해 뭉친 나쁜 놈들의 이야기. 영화 악인전 추천하면서 저 드시라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